인천 계양구에 사는 임지영 씨는 우유를 다 마시고 남은 종이팩을 씻고 말려 따로 모읍니다. 아파트 단지에 전용 수거함이 없어 모아둔 팩을 들고 마을협동조합까지 10분을 걸어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합니다. 수거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구청에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민원 같은 게 많아서 못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용 수거함이 없다 보니 우유팩 등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의 시범 사업으로 전용 수거함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상자 버리는 데다 종이 버리는 데 거기다 그냥 버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우유팩 등은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반 종이팩과 알루미늄 코팅이 된 멸균팩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가 종이팩의 종류를 읽어내는 광학 선별기입니다. 이 기기를 활용하면 일반 팩과 멸균팩을 95%의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유팩은 현재 10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최고급 펄프로 재탄생합니다. 일반 보지보다는 펄프로 활용되는 우유팩이 4배 정도의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물이 남거나 오염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처럼 수거 과정 등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시민들의 수고는 헛될 수 있습니다. 또 종이팩을 분류하는 광학 선별기가 전국에 4곳밖에 없는 만큼 선별시설 확충도 시급해 보입니다. SBS 장선우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재활용 정거장. 일반 플라스틱류 수거함과 별도로 무색 페트병 전용 칸이 있습니다.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 색깔 없는 투명 페트병만 넣되 라벨은 떼고 뚜껑은 씌우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위반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엔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애써서 투명 페트를 따로 모아놔도 당초 의도했던 식품 용기로의 고품질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품 용기로 쓰려면 위생 안전성이 중요해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별도 전용 처리 라인을 갖춰야 하지만 선별업계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시설을 갖춘 곳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무색 페트병과 나머지 플라스틱류를 기껏 따로 모아놨더니 수거할 땐 같은 짐칸에 뒤섞어 가져간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진다? 다 합쳐져요. 페트병 라벨 띄든 안 띄든 비닐이 뭐 플라스틱 일반 그런 게 다 그냥 혼합해서 그냥 같이 가져가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간 페트병 생산량 35만 톤 가운데 전용 라인을 통해 재활용을 거쳐 식품용 재생 원료로 만들어지는 건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재활용 기술이 좋아져 혼합 수거된 폐 플라스틱류에서도 식품용 재생 원료를 뽑아내는 게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업체에 가봤습니다. 광학 분류, 초음파 세척 기술 등이 인정돼 식품 용기로 다시 써도 된다는 식약처 승인이 올해 초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페트병을 보다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데 굳이 시민들에게 번거롭게 라벨을 떼게 해 별도 배출하도록 해야 하느냐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주쯤 발표 예정인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 백지화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게 애써서 이 페트병 라벨을 떼서 버려도 이게 모여서 식품 용기로 재활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제도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이면 노끈이나 솜 같은 저품질 제품으로밖에 못 쓰이게 되고요. 또 음식물 등으로 인해서 오염도가 심해서 식품 용기로 만들기 어려운 반면에 무색 페트만 별도 전용 처리 라인을 거칠 경우에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처음엔 모이는 양이 적겠지만 차츰 홍보가 되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선별업계도 사업성을 갖추게 돼서 전용시설 투자를 늘릴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별업계의 투자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애초 업계의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논리는 뭡니까? 네, 환경 단체들이 그런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활용 기술이 좋아져서 상황이 달라졌다지만 결국 이거는 대량의 세척 약품과 물, 전기가 사용될 수 있어서 환경에는 안 좋다는 겁니다. 또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서 이미 일상에 자리 잡은 만큼 제도를 백지화할 게 아니라 제도는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개선, 보완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 백지화, 유지 가운데 어느 쪽으로 지금은 좀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겁니까? 네, 정부가 지금 이해 당사자들과 막판 의견 조율 중인데요. 정부 당국은 백지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환경단체가 맞서는 상황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서 백지화 검토 수준에서 결론 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만약 존치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요. 시민들의 별도 배출 참여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 제도의 운영 실상과 문제점 반드시 점검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장동민 씨가 몇 년 전에 음료수병 라벨 특허 기술을 등록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뚜껑을 여는 동시에 라벨이 떨어지게 만든 아이디어 기술인데 왜 만든 걸까요? 라벨이 병에서 안 떨어지는 바람에 재활용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취지였죠. 페트병 라벨에 관련된 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던 무색 페트 별도 분리배출 제도입니다. 우리 아파트나 주택가 이 재활용품 수거함에 가보면 플라스틱류 수거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투명한 무색 페트병만 모아서 버리라는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라벨은 떼어내고 뚜껑은 닫은 채로 그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죠. 그래서 지난 6년간 시민들이 나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식품 용기로의 재활용, 보틀 투 보틀, B2B라고 합니다. 음료병에서 다시 음료병으로 재탄생한다는 건데요. 동등한 위치를 가진 음료병으로 다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가장 좋은 재활용법으로 평가되는 방법입니다. 식품 용기로 다시 써야 하니까 위생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법적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기존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완전히 구분된 별도의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라인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B2B 재활용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단지 앞마당에 재활용품 수거 트럭의 짐칸이 보이죠. 먼저 혼합 수거된 플라스틱류 수거망을 짐칸에 부어넣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흰색 망에 담긴 게 무색 페트 망인데요. 큰 집게로 집어 올리더니 같은 짐칸에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플라스틱류와 무색 페트가 한데 뒤섞인 겁니다. 앞서 말한 전용 라인을 갖추라는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여기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큰 비닐 봉투들이 쌓여 있는데 잘 보면 무색 페트 봉지 따로, 기존 뒤섞인 플라스틱 혼합 수거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운반업체 차량이 와서 이걸 실어갈 땐 마찬가지로 같은 짐칸에 뒤섞어서 실어버립니다. 주민분이 했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새벽 4시에 저 맨날 보거든. 소리가 나면 이렇게 내다보면 그 망틀을 크다란 거에다가 그거 이렇게 압축하는 거, 그 기계 가져서 다 쏟아. 동시에. 두 개가 합쳐진다? 다 합쳐져요. 페티병 라벨 띄든 안 띄든 다 그냥 혼합해서 그냥 같이 가져가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추운 날씨에 재활용 분리 수거장에 나와서 따로 모으고 라벨 떼어내고 뚜껑 닫고 이렇게 애써가면서 별도로 배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추정해 보건대 연간 생산되는 페트병의 물량이 35만 톤입니다. 그런데 재생 페트병 원료 칩으로 만들어지는 물량이 연간 불과 2,000톤에서 3,000톤 안팎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간 생산량 대비
대비해서 볼 때 불과 1%도 안 되는 게 애초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용 설비를 갖춘 곳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전국에 민관과 공공 생활 폐기물 선별장이 303곳이 있는데 이 중에 42곳이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4%, 6년째가 되도록 10% 설비 보유율에 멈추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페이는 소비자와 재활용 업체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수거 선별 업체가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인데 정부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설비를 갖추려면 무색 페트 수거량이 늘어나서 사업성이 생겨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홍보가 돼서 물량이 늘어나면 전용시설 설치 유인이 생기고 경제성도 생길 거다. 또 하나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재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생 페트 원료 소재 이걸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을 만들게 되면 쉽게 말해서 롯데 칠성 같은 식음료 사업자들이 그 원료를 사서 써야 하니까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6년째가 돼서 돌이켜보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 공론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수거 선별 업체를 찾아가 보면요. 너무 영세하고 낙후한 상황이라서 추가로 설비를 들여놓을 부지도 마땅치 않고 설비 추가를 위한 여러 지자체 인허가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걸 위해서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분석 없이 전국 단위로 이런 제도를 일시에 시행에 옮겼다는 게 무모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기존엔 플라스틱류 수거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위생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용기 원료를 만드는 게 허가가 나지 않았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혼합 수거분에서 식품용기 원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광학 기술이라는 걸 써서 다양한 재질 중에서 무색 페트를 찾아내고요. 세척 기법도 다양한 기법이 동원돼서 오염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술을 지난해 9월에 환경부가 허용을 했고요. 올해 2월에는 식약처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고 안전성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면 굳이 시민들이 애써서 라벨 벗기느라고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12월 23일경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 정부 들어서 첫 자원순환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이라고 하는 대책인데요. 이 중에 무색 페트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해서 실제 백지화 선언보다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치 결정이 나더라도 현재 실상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보완책 마련 꼭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